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가진 않고 과제랑 이제 시험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안경테 부분을 노트 정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A4용지 가져오신 거에 정리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거 하는 뭐 정리랑은 완전 똑같으면 안 되고, 이제 본인의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래도 이게 너무 뭐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주변 부분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노트에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양식은 이제 온라인에 제가 같이 정리를 했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식으로 일단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과제 제출은 이제 아예 직접 받을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받을지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은 일단은 대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의실을 좀 넓은 데로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월 19일 11시. 9시보다는 11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11시로 진행을 할 것 같고, 시험 장소는 제가 확정되면 과대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국가고시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4월 19일 11시이고 장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제 같은 거 한번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안경테에서는 복합 재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복합 재질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가 콤비브라우라 소프트림. 요거는 어느 부분이 플라스틱이었죠? 그쵸? 전면부가 PPM. 두 번째는 브라우 라인, 오토 브라우. 요거는 맞습니다. 전면부에서 아래만 메탈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PMP. 서먼트 브라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전면부에서 위에만 플라스틱, 나머지는 메탈. 요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복합 재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고 어느 부분에 플라스틱이 쓰였는지 어느 부분이 메탈이 쓰였는지를 비교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경테의 분류를 뭐 이런 식으로 무테, 반무테, 알바이트테, 접는테, 걸림테, 프리즘테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이 알바이트테가 좀 중요합니다. 알바이트테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원근 다 가능합니다. 원근 간용. 그러니까 원용과 근용이 둘 다 가능하다. 이게 이제 알바이트테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는 접는 태도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PD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슬림 폴드라고도 불리고요. 이 접는 태는 PD 조절이 가능하고 알바이트 태는 원근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용도 되고 근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무태는 심리스라고도 불리거든요. 요거를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정리하는 거니까 조금 중요한 것들만 넣고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것들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국시 많이 나오는 거, 알바이트 태는 원용과 근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접는 태는 PD 조절이 가능하고 슬림 폴드라고도 불린다. 무태는 심리스 태라고도 불린다.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안경테의 계측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박싱 시스템과 데이터 라인, 상공론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박싱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각자의 특징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 박싱 시스템은 이렇게 숫자가 써 있고 가운데 이렇게 네모가 들어간 게 박싱 시스템이고, 데이텀 라인은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뭐 조제 가공에서 배웠겠지만 최고 돌출부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은 다음에 이등분선, 그래서 약간 이등분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데이텀 라인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공量시스템은 면적의 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면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상공量시스템이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테에서 금속 안경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동합금입니다. 동합금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있는지. 청동이 있었고요, 황동이 있었고요, 양백이 있었고, 블랑카제트, 베를림동,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5가지의 특징 중에 가장 먼저 외워야 할 것은 어떤 게 첨가가 되어 있는지를 외우시는 게 좋고, 이 청동은 청구, 주인, 황동, 황구아, 양백은 양구리아, 블랑카제트는 불구니아주, 베를림동은 그냥 베를림동이 들어간다, 베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청구주인, 황구와, 양구니아, 불구니아주, 베베, 이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여기 어떤 게 돼 있는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동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죠? 탄력성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탄력성이 좋은 거는, 그쵸, 안경 다리로 쓴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고, 그러니까 황백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그쵸, 뭐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외워주실 거는 이제 아연 함유에 따라서 73 하면 64 황동으로 나뉜다. 이건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요. 양백은 이제 전면부를 제작한다. 블랑카제트, 요것도 탄력성이 좋고 다리 제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정리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특징들을 적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과제를 진행을 할 때는 요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 주셔도 되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아무래도 공부하는 걸로 쓰는 거니까 최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니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니켈합금은 모넬이 있었고요, 하이니켈이 있었습니다. 모넬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었죠? 모, 니, 구, 철, 망. 이 중에서 철과 망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모넬은 모니구, 철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건 이제 뭐 니켈, 구리, 철, 망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맞습니다. 안경 림 제작입니다. 그럼 이 하이니켈은 니켈과 크롬이다. 근데 니켈이 8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금 니켈 함유량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는 접착성이 좋아요. 그리고 탄력성이 좋습니다. 요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제 저희가 가끔 배웠던 건 알루미늄에 대해서 배웠죠. 알루미늄 합금에는 듀랄루민이 있었고, 요거의 특징으로는 이제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죠. 그러나 용접성이 좋지 않아서 안경테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철합금. 철합금에는 스테인리스 강이 있어요. 스테인리스는 어떤 게 들어가냐? 철크니, 철, 크롬, 니켈 이렇게 들어가고 18-8 스테인리스라고 불리는 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녹이 잘 슬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린이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티타늄 합금이고요. 티타늄 합금에서는 형상기염 합금 또는 니티놀 합금이라고 알려준 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게 형상기염 합금입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니켈과 티탄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루어져 있고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기 때문에 본래 상태로 복원하는 능력이 뛰어난 특성이 있다. 그래서 티타늄 합금에 니티놀이 있고 이건 형상기억이라고도 하면서 니켈과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속 소재 중에서 비금속은 끝났고요. 이제 귀금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귀금속 소재로는 금, 백금, 뭐 은, 료듐, 루테늄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특징들만 조금씩 외워주시면서 이제 요거는 종류를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뭐 저번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귀금속 소재가 아닌 것들은 뭐 고르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비금속 제품이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기에. 그래서 그 중에 고르시는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뭐 금, 백금, 은, 료듐, 루테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금 이제 금속 소재 중에서 제가 안경다리로 쓰여지는 거는 세 가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요거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안경다리는 뭐가 있었죠? 청동. 그리고 네 맞습니다. 블랑카제트. 그리고 티탄. 이 세 가지가 안경다리에 쓰인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속 소재는 지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비금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금속에는 플라스틱이 가장 주로 나오는데 요거는 뭐 합성수지라고도 불리고 요거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열 가소성이 있고요. 열 경화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징을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열 가소성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 가소성. 열 가소성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었죠? 고분자죠. 그리고 선상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 가소성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가지고 성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이게 이제 조금 변한다.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좋고, 이제 열 경화성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이 비교를 하는 거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열 가소성 수지가 어떤 게 있는지도 알아보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거 어떤 게 있었죠? 셀룰로이드. 요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요거는 셀룰로이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셀룰로이드는 기본 천연 섬유소, 그러니까 셀룰로이스라고 불리는 거에서 에다가 질소를 넣어서 제2질화면을 얻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그 중에서 이제 같이 외워야 되는 건 촉매를 황산을 쓰고, 가소제는 장례를 쓴다. 이 장례는 뭐 나프탈렌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셀룰로이드는 특유의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셀룰로이드는 사실 이제 보건성이나 내충격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보건성, 내충격성 우수. 그러나 열에 약하고 자외선에 의해서 변색이 된다. 이거를 같이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열에 약하고 자외선에 의한 변색을 이게 단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셀룰로스 아세테이트입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이제 천연 섬유소에다가 플러스 맞습니다. 빙초산을 넣습니다. 빙초산을 써서 제2 초화면을 얻죠. 요것도 촉매는 황산. 요거의 가소제가 어떤 거였는지 디멜틸 푸타레이트. 이런 식으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셀룰로이드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어졌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는 셀룰로이드에 비해 그렇죠, 열에 강해져요. 그리고 자외선 변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물 흡수성이 높아집니다. 그 대신 이제 보건성이나 내충격성 같은 거는 셀룰로이드보다는 조금 낮아지죠. 이것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제가 적어봤어요.
셀룰로이드,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 셀룰로이스 프로피오네이트, 그리고 폴리아미드, 그릴아미드, 울템, 형상기억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열 가소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디테일한 하나하나까지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셀룰로이스 프로피오네이트는 이거는 프로피온산 처리를 한 거고요. 강도나 성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강도랑 성형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학용 보안경 아니면 저가 고글 뭐 이런 거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수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공 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일론 소재다.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소재고 비중이 1.1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요. 비중이 낮다. 그리고 뭐 착색이 용이하다. 이런 거는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그릴아미드는 TR90이라고도 불리고 플라스틱 소재가 충격에 약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충격성이 좋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단점으로는 피팅이 어렵고 디자인이 단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피팅이 어렵다. 울템은 가장 큰 특징은 열에 굉장히 강해요. 열에 강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초경량 그리고 탄성이 굉장히 좋아요. 고탄성. 착용감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근데 이제 열에 강하기 때문에 피팅이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잘 깨진다 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울템은 열 강하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형상기억 플라스틱, 요거는 굉장히 특징이 많았어요. 근데 요거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가볍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요거는 사출 성형입니다. 그리고 온도 저항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색상이 미려한 것도 있고 광택이 풍부한 것도 있고 이런 거는 같이 적어주시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열가소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같이 외워주실 게 고분자라 선상 모양도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출 성형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사출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열 경화성은 혹시 어떤 성형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실까요? 열 경화성은 뭐 주형 중합, 뭐 주형 중합 아니면은 주입 성형. 요거는 이제 열 경화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열 경화성을 다음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열 가소성은 기본 사출 성형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같이 알아봤고 그거의 특징들 그리고 셀룰로이드와 셀룰로이스 아세테이트의 비교 이거는 제가 외워주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비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열에 강한지, 어떤 게 자외선에 의해 변색이 안 되는지, 그 대신 뭐 내충격성이랑 보건성은 둘 중에 어떤 게 큰 건지에 대한 비교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외워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열 경화성. 열 경화성 수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건 저분자고 망상구조이다. 같이 외워주시고, 그리고 뭐 이 지문도 많이 나올 거예요. 스크랩 재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형 중합, 그러면은 뭐 주입 성형, 이런 것들이 열 경화성을 나타내는 특징들이에요. 종류가 어떤 거 있었는지 요것도 같이 제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우에 페요라, 저는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우에 페요라. 우는 우레탄, 에는 에폭시, 페는 페놀, 요는 요소수지, 라는 멜라민. 근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에폭시 수지입니다. 에폭시. 그래서 에폭시 수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 옵틸이라고도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폭시랑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왜 옵틸이 중요하느냐, 그리고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요거는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옵틸이라는 게 비중이 1.1로 1.16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 우수한 거를 이제 치수 안정성이 좋다라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치수 안정성이 좋은 소재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치수 안정성과 옵틸은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조금 좋긴 하세요. 조금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옵틸은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색으로 그 착색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착색이 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른 열 경화성 수지와 달리 코일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코일 스프링으로 이루어져서 탄성을 갖춘다.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옵틸이 다른 거랑 비교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코일 스프링으로 이루어져서 탄성이 되어 있고 치수 안전성이 좋아요.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하죠. 약간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 경화성 수지에서는 옵틸이 거의 주로 나온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 열 경화성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어떤 소재들이 있는지, 우레탄, 에폭시, 페놀, 요소, 멜라민, 이런 것들은 묶어서 외워주시면 아주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다른 기타 소재로는 탄소 섬유가 있죠. 탄소 섬유에 대해서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